부자 아빠와 존니 대표가 함께하는 금융선진국 만들기. 자, 이 방송은요, 부자 아빠 주식학교에서 오랫동안 기획되어 온 특집 방송입니다. 자, 드디어 9월 3일 부자 아빠님과 존니 대표님이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서 우리나라를 금융선진국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서 존니 대표님이 전하는 금융선진국 만들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부자아빠 주식학교 컨텐츠 팀 팀장님이신 리미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리미도입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게요, 네.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은 목소리가 그냥 바로 팍 죽어버리네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블룸버그 특파원님도 네네. 블룸버그 특파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네. 차분해요, 저는.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9월 3일 날 우리 그 부자아빠님과 존니 대표님이 함께 만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금융선진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낼까? 그 이야기를 솔직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영상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생각인데, 뭐 영상 한번 보고 오셨죠? 네, 저 밤새도록 아주 재미있게 네. 봤습니다. 어, 네, 예. 뭐 영상은 되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네네. 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단은 평소에 저희 이제 부자아빠님이 네. 항상 방송에서 이제 언급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던 내용들과 많이 이제 흡사한 내용들을 이제 전달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니 대표님은 존니 대표님 나름의 어떤 그 철학 기조를 가지시고 네.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부자아빠님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그 들으시면서 뭔가 좀 공감이 많이 좀 되시던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공감을 좀 많이 했던 게,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금융교육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네.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하실 테니까 또 현기증 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 좀 보고 예, 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부자가 되는 확률하고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부자가 되라고 벌써 생각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는요, 모범생보다는 모범생이 되고, 리스크를 지려고 하고, 궁금한 게 많아야 되고,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야 애가 행복해요. 그러면 신기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키워가는 거고, 그게 사업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제일 최악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아무런 창의성도 없고, 네. 항상 남 밑에서 일해야 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때 동안 가장 불리하죠. 정말 궁금한 게, 아이들 주변에서 사교육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변 엄마들이 전부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회죠. 네. 그게 기회죠. 다른 애들은 전부 돈 안 버는 데 가는데, 우리 아들은 돈 벌어 가는 데 최고지. 아, 남들이 다 똑똑하면 우리 아들 똑똑하고 성공하는 게 적죠. 근데 남들이 엉터리니까 바보 같은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 애한테는 기회죠.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주면 좋을까? 나는 저 친구가 학원 가니까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알아요. 네. 친구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엄마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엄마하고. 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애하고 같이 지내고, 애한테 그 신기한 거를 경험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엄마랑 같이 주식 공부하고, 엄마랑 있는 거 좀 최고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집 엄마랑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게 좋죠. 애 그, 학원 맞아요. 보내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냥 커피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결과가 뭐예요? 애들 가장 불행한 나라죠. 그렇죠. 애들 취직 못하고 있다. 네. 왜 취직 못할 수밖에 없어? 배운 게 남자랑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경쟁력이 없잖아요. 어떤 창의성도 없는 아이들이 기업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은 지옥을 막 경험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밤 10시, 11시까지 맞습니다. 그거를 공부 잘하는 좀 나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지옥이잖아요. 예. 공부 못하는 애는 루저가 아니고 걔는 다른 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포츠를 잘할 수도 있고
게임을 잘할 수도 있고 걔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걔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건 지옥이에요. 그러면 뭐 결론은 이거네요. 아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공부 잘하는 게 아이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공부하기 원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해요. 네. 그래서 딴 거에 관심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하게 해요. 근데 한국은 수능 시험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못 보면 루저가 되잖아요. 네. 근데 걔는 다른데 엄청나게 탤런트가 있는 애들인데 그거를 완전히 애를 기부터 깎잖아요. 너 수능 시험 못 봤으니까 너는 루저야. 너 좋은 대학교 못 가. 너는 이제 인생 나고자야. 딱 그 교육 그거를.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봐야 애들 저기 뭐야 행복하지 않고. 핀란드는요 학교에서 3시간 이상 데리고 있지 않아요. 애들은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도중에 금융교육은 부모와 함께. 당연하죠. 그리고 원나라 주식도 유태인처럼 들고 하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건 단지 주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깨닫는 거고.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부자 된 사람들의 철학을 알 수가 있죠. 넷플릭스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아마존은 어떻게 했을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뭐 그렇게 공부해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친구 2명이 차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한국의 고등교육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수능 시험만 잘 보는 게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졸업하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국영수는 공부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병이 걸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여기게 되고 온 나라가 병에 걸리게 되고 노후 준비 안 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자살률 높게 되고 다 거기 연결된 거예요. 금융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엉망이 나라가 됐어요. 교육 시스템. 왜 대학이 안 쓰는 되지? 그거를 왜 뭐 수능시험 몇 프로 해야 되고 몇 프로 해야 되고. 네, 지금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좀 보니까 뭐 학원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뭐 우리 리비도님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공부 좀 하셨어요? 학원 필요 없는 뭐 그런 인재셨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제가 그래도 네. 아무래도 저도 조금 연식이다 보니까 연식이 좀 되시나요? 전혀 네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비슷한. 저는 굉장히 젊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지금처럼 사교육 문화가 이렇게 막 심하게 온 뭐 강남을 그때 이제 뭐 비롯해서 과외 선생님 목동, 있었잖아요. 그때는 과외가 좀 금지였어요. 아, 저희 그래요? 때는. 예, 몰래 저보다 하는 오래되셨네요. 예, 몰래 과외 같은 거 많이 하고 했었던 네. 때였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가는 게 이제 뭐 주산학원, 주산학원, 예, 뭐 네. 컴퓨터학원, 컴퓨터. 예, 뭐 피아노, 컴퓨터? 예, 뭐 컴퓨터는 좀 다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컴퓨터 학원 조금 비쌌어요. 아. 네, 이제 뭐 아무튼 그렇군요. 그런 거 네네. 위주로만 좀 그 학원을 댕겼었을 네네. 뿐이지 방과 후에는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죠. 밖에서 네, 놀았죠. 그냥 저희 놀았죠. 뭐 때는. 땅 따먹게 하고 네네. 달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산에도 좀 올라가고. 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면 네. 엄마가 막 아빠가 학원 가야지 막 그럼 학원 요즘에 뺑뺑이 엄청 심어 돌리잖아요. 네, 네. 이런 생활이었다면 우리 리비도님이 그때 과거에 그런 성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니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그 행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시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주입되고 이제 그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지 않았을까? 이제 불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그 존니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뭐 사교육 보낼 그 돈으로 네. 주식을 사주는데 네. 왜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 되느냐? 네. 아이가 학원 가는 걸 싫어한다. 네. 그러면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학원에 밀어넣는 것 자체가 아이를 네.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면서 네. 금융교육을 따로 시켜줘라. 네. 그 얘기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전적으로 동감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엄마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엄마들이 맞아요. 네, 엄마들이 이미 집단화되어 있는 네, 어떤 네, 문화 네.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럼 모이잖아요, 또 엄마들이. 예, 엄마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주입시키고 있고 네.
그 엄마들끼리 이제 그룹을 맞아요. 만들고 수다 떨고 뭐 쓸데없는 것에 시간 네, 낭비하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엄마들도 어찌 보면 귀찮잖아요. 자기 인생도 있으니까. 엄마들 모임이 이런 얘기야. 어머, 아직도 학원 안 보냈어? 네, 아직도 그렇죠. 영어 안 했어? 자기 네. 큰일 나. 예, 맞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집단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엄마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또 학원을 안 보내면 또 우리 아이가 또 왕따 당한 건 요즘에는 아닐까. 친구도 없어요. 예. 네. 뭐 그런 또 나름의 또 걱정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음.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고 엄마가 같이 공부하고 금융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이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학원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너무 좋죠. 오히려 기회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멍청하게 가고 있는데 네.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히려 기회다. 그렇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빨리 캐치한 거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학원 다녀서 수능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꿈이 뭐냐? 공무원이다 네, 이거죠. 네, 네. 공무원은 사실 뭐 공무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공무원은 네. 꿈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꿈이죠. 그냥 직장을 다니는 거, 그냥 직업일 뿐인 거지. 그게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취직을 하는 게 꿈이잖아요. 또 아, 그냥 직장인 뭐 이런 게 꿈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조니 대표님 말씀처럼 당장 우리 아이 학원도 끊어버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약간 좀 반대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아이들이 보내는 학교나 학원 네. 이런 것들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네. 그 도시에 살면서는 그런 부분들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집단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 일부러 이제 뭐 지방을 내려가요. 시골이랄지 지리산 네. 뭐 이런 지리산. 예, 뭐 이런 대안학교를 오히려 보내거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공부를 그거는 시키거나 좀 너무 예. 멀리 가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 네. 그 사교육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부모들도 아. 생겨나고는 있지만 일부라는 그게 거죠. 좀 힘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핀란드 아까 말씀을 우리 하셨는데 3시간만 학교에 있고 나머지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보낸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대신에 금융교육은 꼭 따로 해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다음 이야기 또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저력 있는 나라로 좀 보진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아 옛날에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실망하죠.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30%가 공무원을 하기 원한다라는 건 정말 기절초풍을 냅니다. 중국은 아이들 대학교 졸업하는 40%가 창업을 하고 해요. 그런가요? 한국은 5%예요. 그럼 95%는 어떤 걸 원하나요? 그냥 공무원인가요? 공무원, 대기업, 안정적인 거. 전부 대기업. 그러니까 한국 거꾸로예요. 공무원이 1등이고 대기업이 2등이고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뭐 그러는데 이 거꾸로예요. 네. 창업을 먼저 해야 되고 창업 못하는 애들이 중소기업 가야 되고 중소기업 못 가는 애들이 대기업 가야 되고 미국은 그렇거든요. 다 창업하고 싶기 때문에 그 혹시 창업을 뭐 할 자금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직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 창업을 포기하고 대기업 가는데 한국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창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조니 대표님이 또 코리아 펀드를 운영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외국에서 보면.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네. 한국에 대해서 저력 있는 나라 네. 또 한국이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해외에서는 그래도 한국을 좀 저력 있는 나라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그랬다. 지금은 많이 실망한다. 혹시 뭐 해외 쪽에서 또 동양 이런 것들 좀 접하시는 부분이 좀 계시나요? 저는 뭐 그 해외 쪽은 네, 뭐 네. 저도 이제 여행을 가자면 저는 지금 후진국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한국을 또 네. 동경하는 그런 네, 사회에 네, 가고 네. 그쪽으로 있구나.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좀 이게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존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 30% 이상이
미래의 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네. 예. 이거 엄마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공무원이 네. 미래의 어떤 꿈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부자 아빠님이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을 졸업하는 40%의 이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네. 창업을 원한다. 근데 한국 청년들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 아버지 세대에서 망한 걸 너무 많이 봤어. 우리 대기업 갔다가 이제 일찍 퇴직하시잖아요. 네네. 퇴직금 받아가지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치킨집 네. 가장 많이 했잖아요. 네. 커피숍 이런 네. 거 많이 하시는데 네. 다 망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집단화 속에서 길들여진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창업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창업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먼저 창업부터? 그러니까 리스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서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리스크를 거는 거에 대한 어떤 연습, 예, 인생 연습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창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려주고, 예, 그런 금융 지식을 키워주게 되면 오히려 그 거꾸로 네네. 창업을 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고 그리고 창업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그 다음엔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볼 때도 네. 어머니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말아먹고 네. 이놈은 너 때문에 소 팔고 논 팔고 다 팔았는데 네. 집 망했다. 이런 부분. 네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아버지도 사업해서 망해. 그 다음에 아들도 사업한다고 망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풍토가 네. 사업하는 망하는 거야. 네. 우리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 풍토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창업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부모님이 하더라도 네. 가서 엄마 나 사업하게 돈 좀 줘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네.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왜 사업하려고 그러냐.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니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가 먼저 공부하라. 예. 와,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육에 대한 어떤 열기가 굉장히 네네. 예, 그 엄청난 나라라서 조금만 교육 제도가 바뀌면 막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집단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지름길이다. 그게 기회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금수저라는 부분들. 네. 미국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고 네네네. 한국은 금수저,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그런 그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네. 그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미국은 자수성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금수저라고 하죠. 네.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어떤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나는 해봤자 안 된다.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안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속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그런 그 사람들이 부자가 그런 거구나 하는 편견에 잡혀 있거든요. 주위의 부자 중에서 제 주위의 부자 중에서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나는 좋은 것도 못 해봤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크게 만들어요, 한국 사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부자 될 수 있고, 다 노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차를 팔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차를, 내가 월급쟁이가 300만 원 버는데, 네. 차를 몇십만 원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매덕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살았는데 몇십만 원 버는 사람, 몇백만 원 버는 사람은 차를 타면 이제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펀드를 가입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복리 효과예요. 그 돈이 커져서 내가 그걸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아예 미리 포기를 하니까 월급쟁이들이 무리를 해서 BMW를 사고 벤츠를 사서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난 어차피 부자가 돼서 없다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미국도요. 네. 벤츠나 이런 BMW 고급차를 사는 사람들이 내가 50대가 많이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식도 하고 했는데 50대가 되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꿈을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한국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국은 20대에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50대 때는 많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고 시간은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에 좀 연결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당장 집 구하기도 또는 뭐 막 먹고 사기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네.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그런가요? 차 살 돈은 있고 네. 술 먹을 돈은 더 있고 친구랑 놀러 갈 돈은 있고 투자할 돈 없다는 거짓말이죠.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죠. 나는 월급쟁이고 월급이 작기 때문에 나는 부자 될 확률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금투자가 아니다. 너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60대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왜 내가 노 준비 안 했지? 맞습니다.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제일 잘못 쓰이는 게 300%예요. 그거 끊어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과외비 쓴다고 해서 공부 잘하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연속극 이야기도 나오고, 네. 사실 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뭐 포기해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조니 대표님은 뭐 포기하지 마라. 네.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 리비도님은 뭐 한국 사회를 좀 살아오시면서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재벌의 어떤 되물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불합리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 네. 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굳이 재벌을 비유하지 않고 네. 그냥 조금 부자. 조금 부자, 네, 조금 동네 부자, 네, 동네 네, 부자 네, 정도. 네, 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뭐 탈세를 한다거나 뭐 자녀들한테 뭐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하면서. 증여할 때 네. 불법 증여를 네, 한다거나 네, 네. 뭐 세금 탈루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사실 식으로 그거는 뭐 많이 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한테 20대밖에 안 되는 친구들한테 음. 막 몇십 평짜리 아파트를 물려주고 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우리 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많이 당연한 그죠, 거죠.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의존하는 어떤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한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거나 혹은 부모가 좀 안정적인 중산층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또한 네. 낙오자다. 자기 또한 맞아요. 이미 나는 앞으로 뭐 가망이 없다라고 네. 이미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아파트촌 사는 사람들, 빌라촌 사는 사람들 구분해서 그렇죠. 친구가 된다면서요. 네, 네. 그럼 그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사실 뭐 아파트 이게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네. 아파트가 좀 부자 아파트였고요. 그 바로 브랜드 옆에 아파트. 약간 이제 네. 브랜드가 좀 떨어진 아파트가 네.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부자 아파트 쪽에서 네.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어. 담장을 싸버렸네. 그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는 게 예, 담장을 예, 쌌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 학교를 원래는 통과해서 학교를 갔었는데 그렇죠.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게 되고 네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아파트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근데 주변에서 막 와 그래요. 그럼 내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정의로운 어떤 네, 그런 네. 자세를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까? 저조차도 사실은 맞아요. 좀 말없이 그냥 가만히 네, 있는 그런 쪽이 그러니까 이런 아닐까. 부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낸 네, 어떤 네.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이런 풍토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떤 신분 상승을 꿈꾼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거나 네네.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냥 네, 극단적인 네. 부분을 많이 보는 거죠. 예. 이 연속극도 좀 조심해야 돼요. 연속극 많이 보세요? 저는 집에서 TV가 있긴 있는데요. 네. 저는 거의 영화만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영화를 제가 네. 선택해서 보기만 하지. 네네. 그 케이블이랑 뭐 정규 방송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저는 그거 보면 네.
그게 밝혀지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아니었고, 네, 네, 알고 네. 보니까 뭐 누나였고, 막 이런 별 희한한 것도 많고요. 네, 근데 거기 네. 꼭 신데렐라 어떤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예, 증후군, 네.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는 애들이 그런 어. 애들 위주로 해갖고 신분상승의 꿈을 그러니까요. 키워주는 그런 잘못된 드라마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이런 게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또 대리만족을 좀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장사는 잘 된답니다. 그렇겠죠. 아, 참, 뭐, 이런 부분들은 참, 근데, 근데 이제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이 많다. 맞아요. 예.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 전부 다 자수성가죠? 예, 예, 예. 네.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한 기업가들보다는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거 네. 갖고 뭐 장사를 시작한다 할지 사업을 시작하다가 망한다 할지 아니면 뭐 계속 부모하고 그냥 그 부모 밑에서 기생하면서 산다 맞아요, 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라. 네, 네. 그런 말씀하신 거고, 네.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것이 당장 이제 차를 팔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네. 여기서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차를 왜 파냐? 예. 그런데 조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수준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가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BMW 벤츠 사도 된다. 네네. 뭐 문제 없다. 네, 그런데 그렇죠. 내가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네. BMW 벤츠를 사면 예. 그 사람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사면 내가 당장 생활이 되겠느냐? 네. 그럼 넌 노후 준비 뭘로 할래?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카드로 그것도 신용카드로 네. 할부로 뭐 36개월 뭐 이렇게 해갖고 사지 않나요? 36개월이 뭐예요? 한 5년, 6년 되고도 빚이 다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빚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그게 차값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름값, 기름값 유지비, 들고, 정비, 뭐 네. 자동차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렇죠. 보험료도 장난 아니에요. 보험료도 젊은 사람들은. 운전자 보험도 네, 가입해야 네. 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한 50대쯤 돼야지 이런 차들을 산다. 네네. 뭐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50대쯤 되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차를 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20대, 30대에 이미 사버리니까. 뭐 허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부자처럼. 네, 네. 부자가 못 될 것이니까 그냥 부자처럼이라도 그렇죠.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살았는데 50대가 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난 젊고 돈이 없어서 네. 뭐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포기하지 말라.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네.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이 네. 이제 답변이 이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우리 젊은 부모들이 금융 교육을 해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지금 20대, 30대가 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이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어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앱을 개발한 거예요. 아, 오케이 나는 금융지 전혀 없다. 네. 주식이 뭔지 모른다. 아니면 우리 엄마가 주식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연속국 같은 데 봐도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 금융 문맹국이에요. 맞습니다. 다 문맹이에요. 네. 95%가 문맹이에요. 한국의 95%의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라는 문맹이에요. 말씀이신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아, 다 그게 성적표인 거예요. 왜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금융교육에서 온 거예요. 금융문맹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가? 자본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너 될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군요. 네. 거짓말이죠. 실제로 지금 노인네들 대기업 다니다 은퇴한 사람들 다 본 돈이 있어요? 다 지금 택시에서 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그 치킨집 차리거나 다 망하거나.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금융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금융교육을 안 받아서 그 복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좋은데 판검사 되거나 뭐 의사 되거나 해서 네. 나를 돌봐주겠지. 그 확률이 가장 낮은 확률이에요. 소 팔고 논 팔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였네요. 하버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고 지금부터 사교육 없애고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애들은 놀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운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럼 20대, 30대들이 좀 금융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아까 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해라. 10,000원씩. 네,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만들었어요. 샐러리맨 펀드. 셀러리맨 펀드라는 거. 그리고 네. 샐러리맨 펀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내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그래서 그 10,000원씩, 5,000원씩 네. 그냥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버렸. 우리가 앱을 매니지 자산운용 앱이 있어요. 네. 거기서 가면 할 수가 있고 굉장히 간단해요. 당장 5분이면 돼요.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 쓰고 갖고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10,000원부터. 펀드 가입이 5분이면 되는 겁니까? 네. 오, 비대면. 어.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경험이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복리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 그 은행 누나.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내가 그래서 그때 내가 앱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때 돈 100원 되면 100원, 그죠. 500원 되면 500원 네, 했는데 지금 이게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융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하셨는데 네네. 역시 뭐 이야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네. 좀 많이 선진국에 사는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바뀌어 있다. 다르다라는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딨어. 당장 월세 그쵸. 내기도 바쁘고 차 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펀드를 가입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럴 돈 없다 나는. 근데 고급 외제차를 살 돈은 있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실 돈은 있고 그러니까요. 예, 친구들과 좋은 곳에 여행 갈 돈은 있는데 투자를 할 돈은 없다라는 건 새빨간 그러니까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어요. 예, 투자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가 지금 한국의 젊은 친구들 삶의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든 이런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단기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멀리 내다보면 그렇죠. 저 먼 곳을 바라보면 아 내가 저 나이 때 뭐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당장 힘드니까 또 네. 당장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제 뭐 5, 60대 네, 이제 그쵸. 뭐 자녀들 이제 대학 보내고 네, 이제 네. 뭐 사회 초년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집에서 계속 이제 부모님 밑에서 계속 그러니까 얹혀 살잖아요. 네네. 그럼 그 60대들 분들도 지금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 자기 힘이 노후 없어지니까. 네, 자기 네. 노후 자금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들한테 다 이미 썼거든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네. 재테크라고 생각을 우리 했죠. 자식이 잘 되면 나를 잘 부양해 줄 것이다. 네, 네. 그거여서 이제 솥도 팔고 뭐 집도 네, 팔고 해가지고 올인을 했던 건데.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어느 네. 정도 그래도 부모를 모시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도 힘들거든. 아니 받기만 한다니까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예.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네. 살기가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네. 부모를 돌봐줄 그게 여유가 안 돼.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예. 부모들은 제가 그냥 혼자 먹고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기 해준 거한 건데 네. 부자로 결국 살 수 없게 만들어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도 힘들어지고요. 네, 자기도 나도 돈이 부자가 없고. 못된 거고. 못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과 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이런 금융 교육 자체가 없었다. 예, 못 받고 자랐기 네, 때문에. 그게 금융 문맹국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금융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네. 전무한 상태에서 네.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어쩌다 어른이. 어쩌다 어른이 된 거야. 근데 네. 지나 보니까 어른이 된 거야. 근데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네.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네.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네. 지금 당장 여기 그 참 정말 좋게 본 게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네. 펀드를 하나 앱으로 개발한 게 있어요. 네. 네, 이 앱으로 보면 이제 비대면으로 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시험을 해봤어요. 네. 비대면으로 5분 만에 계좌가 개설. 오, 대단하네요. 계좌가 개설되고 계좌가 개설되고 나면 이제 펀드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앱으로 모든 게 다 음. 진행이 되는데 네. 정말 신기했던 게 주니어 펀드라고 있거든요. 20살 미만. 네. 그런 사람 그 아이들 펀드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은 용돈이 작잖아요. 돈이 그렇죠. 1,000원부터 가능하다는 거. 그냥 그 내가 넣고 싶을 때 넣는 거예요. 적립식이에요. 네. 네. 그 직장인 같은 경우도 10,000원 정도씩은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루에 10,000원 괜찮지 않아요? 근데 사실 10,000원도
이게 30일 하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목돈인데 네. 사실 솔직히 우리 하루에 뭐 1, 2만 원 그냥 흐지부지 써지는 경우가 커피만 너무 안 많아요. 마셔도. 근데 저도 네. 그거는 동의를 하지만 제가 커피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커피는 커피의 뭐 바나다를 먹고 추천합니다. 네. 커피든 네. 저는 너무 애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러면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10,000원을 계산했을 때 커피 5,000원 마시고 네. 5,000원 집어넣자.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그리고 같아요. 뭐 10,000원짜리 밥을 음. 먹지 말고 5,000원짜리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맛은 좀 없겠죠? 네, 뭐 맛은 근데 매일 그러라는 얘기가 아, 아니라.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존니 대표님도 뭐 매일매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기계처럼 그럴 그죠. 수가 있어요. 빡빡하게 살면 사람인데 또, 네. 어떤 때는 좀 그럴 수 있고 또 음. 좀 약간의 그런 뭐랄까 좀 유도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니어 펀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살 돈으로 그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네. 사게 하는 것을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유태인 자본주의 교육이다. 금융교육이다 예, 이거죠. 금융교육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존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시켜주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네, 은행에서 네. 그 옛날에는 금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좋은은행 이런 데 막 20% 넘게. 그때는 금리 그냥 주고. 그 은행에다가 착실하면 너도 네. 집화재 살 수 있었죠. 존니 대표님이 예. 초등학교 때 그거를 생각했대요. 딱 봤는데 네. 돈을 주는데 이자를 더해서 돈을 더 준다고? 음. 그럼 은행에 100원, 200원 들고 갔다는 거지. 은행 네. 누나한테. 네. 그때 은행 누나가 처음에는 아유 기특하다 그랬는데 맨날 가니까 귀찮아요. 약간 이제 싫어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귀찮겠어요. 네, 얼마나 네. 귀찮겠어요. 근데 네. 그럴 때 그런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앱이 있었다면 네. 예, 뭐 은행을 갈 그죠, 필요 그죠.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앱이 있었겠어요? 앱이 뭐예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요. 컴퓨터도 거의 그래요. 보급이 컴퓨터도 안 없었죠. 됐을 때였죠. 뭐 존니 네. 대표님 어렸을 음, 때라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금융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 또 한번 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내가 커피 사 먹으려고 충동적인데 오늘 커피 사 먹지 말고 5,000원어치가 투자하자. 아, 그럼 10,000원이 아니라 그 아래 금액도 가능한 거군요. 1,000원도 가능하고 1,000원부터 가능합니까? 아, 그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고 애들도 해야 돼. 아이들도. 애들도 처음에 열어주는 거는 이제 좀 복잡해 미성년자니까. 네, 네,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장난감 살 거를 이게 존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장난감 사지 말고 장난감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라고 그랬지. 네네. 그러면 이 주니어 펀드에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세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고 네. 또 학원에서 탈출시키고 네. 그다음에 강제로 투자하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1k라는 네. 법이 있다는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사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네.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그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1k라는 그 미국의 법 때문에 네. 강제로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네. 또 그렇게 강제 투자하는 것을 우리 국민연금과 같이 네. 이제 회사에서 또 보조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60살 될 때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은 우리한테 그냥 돈을 강제로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국민연금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의 그런 좀 제도 보완이 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 뿌리 깊은 불신감이 팽배했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재벌하고 거의 유착된 그럼요. 관계, 특히 네, 뭐 네, 삼성물산하고 네. 뭐 에버랜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랄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돈으로 투자를 잘못해갖고 손해를 입힌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번 연도도 손해래요. 지금. 예.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월급 받을 때 따박따박 떼가지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401k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금 펀드를 준달지 주식 투자를 한달지 개인적인 재테크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뭐 네. 10,000원 5,000원. 뭐 그게 모이면 한 달에 2-30만 원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따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복리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노후 자금으로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일찍 퇴직을 했다면 네, 네. 그 돈 갖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은행에다 지금 저금하고 있으니까 뭐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시작해라. 작은 소액이라도 투자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뭐 중요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네. 이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다른 뭐 연금 펀드라든지 네.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한국 사회가 그걸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이러한 어떤 금융의 어떤 문맥, 즉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에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전염병처럼 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스스로 네. 해라. 네. 스스로 수밖에 해라. 없어요. 예, 네, 스스로 하는 건데 참 재밌는 말씀하신 거예요. 장난감 음. 살 돈으로 네. 장난감 만드는 주식을 사줘라.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장난감도 사주고 장난감 만드는 회사 주식도 같이 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그 터니메카드라는 회사,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터니메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사달라고 했어요. 터니메카드 사주고 네. 야 이거 이만큼 사줬는데 내가 이거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네. 손오공으로 100% 수익이 났습니다. 네. 터니메카드 사준 것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작년에 롱패딩 유행했잖아요. 네네. 롱패딩을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둘이 사줄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냐? 신성통상을 사자. 아. 그래서 네. 롱패딩 값 빼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네. 그게 자연스럽게 금융에 대한 그죠.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그 산교육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접근하게 되면 아 주식 투자 그게 위험한 게 아닌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그 부모들이 그 부모들 자체가 이미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녀들한테도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펀드 같은 데다 또 집어넣는데 네. 이 펀드가 우리나라 잘 안 되는 이유 그 부분들이 이제 또 다음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자본주의가 되는 건 알겠어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애들을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서 하는 거는 그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이 100억 있는 사람이 한 달에 과외비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 애가 공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과외 쓰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이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그 금융 지식이 네.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서 주식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아줌마끼리 얘기할 때 야 그래도 그 사회교육비 어떻게 그만두냐. 그게 또 이제 그 사회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정치인들도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법을 만들거나 이럴 때 미국처럼 노후 준비를 하기엔 법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은 저게 따로 401k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강제로 투자하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노후 준비 안 될 거 아니까 네네. 정부가 나중엔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되잖아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네네. 막 많으면. 그 정부에서 미리 주식에 투자하는 걸 가르쳐줬고 강제로 했고 대신에 60대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신뢰성에도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니 국민연금은 뭐 국민연금대로 뭐 그건 아주 미니멈이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플러스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연금보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내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가야 되고 한국의 퇴직연금의 92%가 원금 보장형이에요. 그 얘기는 네네. 그냥 땅에 파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은. 92%의 퇴직연금이 땅에 파묻어 있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 진짜 말 그대로 금융 문맹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려고 네. 비싼 차 사고 다니고, 이게 다 한국의 그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에요. 그렇게 교육제도도 바꿔야 되고, 아이들한테 학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네네. 그리고 놀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게 한국이 워낙 문맹국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찌에 쪄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면은 막 샀다 팔았다 하려고 그래요. 그쵸. 그냥 한 달은 못 기다리고 또 주식이라는 거에도 전혀 이해도가 없어. 네, 부동산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그게 좋은 방법. 미국의 부자들 보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한국은 80%가 부동산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그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 중산층들이 부동산 좀 소유하면서 터졌던 부동산 버블을 시작한 거죠. 그걸 굉장히 무책임했고 그런 네네네. 그 금융기관이 그거를 레버러지를 해갖고서는 그냥 한없이 더 그 규모로 키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위기 원인이 부동산이었고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버블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아직 버블이 아닌. 부동산은 그렇지만 네. 이 주식 버블이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좋죠. 네, 지금 우리 한국 펀드, 예전에 펀드 한번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2007년도. 그때 당시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저도 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펀드를 가입했다가 뭐 몇 개월도 안 돼갖고 해지했었던 기억이 어렸을 그러셨어요? 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네. 펀드가 사실 2007년도에 굉장히 좀 붐을 일으켰었고 네. 또 그런 그 기조들이 많이 연결되어 왔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유독 펀드를 하면은 네. 수익이 안 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냥 펀드 자체도 사고 팔고 하고 그렇죠. 또 펀드 매니저 자체도 펀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네. 펀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 한 5% 10% 나오면은 자 펀드 막 갈아타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아타야지 수수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 네. 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벌어들인 것도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우리나라 펀드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런 낮은 비용에 대한 어떤 네. 처리를 좀 이야기해 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실 때도 단타 매매하면 네. 뭐 제대로 된 수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자 아빠님의 네.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네네. 부자 아빠님의 세뇌가 좀 되셨군요. 투자 철학에 네.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네네. 정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단타 유혹을 느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그냥 저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진심이신 거죠? 진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자 아빠님도 항상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샀다 팔았다죠? 그럼 그만해라. 그냥 들고 가라. 무거운 엉덩이로 버텨라. 왜 그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냐. 그러니까요. 그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냐가 바로 그 수수료. 네네. 예, 그들한테 사업비를 벌어다 그렇죠, 주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인 거고 잦은 매매로 인해서 결국은 나의 수익률은 별로 없는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준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20% 수익 나면 그냥 바로 팔아버린다고 20%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요? 20%면 정말 양반이죠. 네, 네. 5%만 나와도 자꾸 갈아타려고 합니다. 잘 안 나오니까요. 그럼 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펀드 매니저나 그 증권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네. 그리고 네. 또 심지어 그를 은행에서 텄다 그러면 은행 쪽에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줘야 될 그러면. 거예요 아마. 그럼 만약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지금 뭐 5%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은 은행에 띄워주고요, 펀드 매니저에 띄워주고요, 네. 또 펀드 옮기면서 나타나는 비용, 그리고 또 세금 거기에 대한 또 그렇죠. 뭐 세금 그럼 남는 게 이런- 없어요. 예. 그럼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돈을 벌어주기 예. 위해서 왜 자선 사업.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증권사 돈만 벌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네. 조니 대표님이 아직 우리는 버블이 아니다. 한국 주식시장 버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네.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네네. 정말 흥미진진한데 오늘? 네.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펀드를 아까 말씀하셨길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수수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뭐 존버글 체계에서도 수수료 비용 때문에 사실은 펀드에 가입을 해도 수익이 안 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7년도 같은 때도 펀드 때문에 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직장인 샐러리맨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그런 수수료에 대한 문제에서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수수료는 있게 돼 있지만 저희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펀드를 살려면 은행에 가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앱을 통해서 하면.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군요. 많이 들어가면 반을 줄죠. 또 플러스 펀드를 하거나 주식을 하는 건 항상 내가 하는 목적, 내가 펀드를 사는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 노후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펀드를 한 건데 그렇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 20% 벌면 빨리 도망가고 싶고 20% 손해보면 손절매하고 네네. 그게 투자라고 잘못 알고 있고 또 많은 금융기관이 이렇게 유도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또 1%또 붙이거든요. 그죠. 수수료가 또 붙죠. 이렇게 해서 돈을 떼어 버려요.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내 월급의 10% 아니면 내가 하루에 10,000원? 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야. 주식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거고 그냥 그렇게 앱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하는 거는 돈 많은 막 100억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펀드를 막 10억어치 사고 이걸 네. 그런 분들은 은행에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그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 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네.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 네. 저 월급쟁이들은 은행에 가서 뭐 펀드 10,000원어치 사주세요 그거 하겠어요? 시간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은행에서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네,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뭐 5,000원어치로 사고 10,000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너 졸업했으니까 좀 축하한다. 네네. 아빠가 너 그 펀드에 얼마 넣어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졸업 선물 때 뭐 물건 사주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건데 애한테 자본을 주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 내가 아이한테 100만 원어치 뭐 물건을 사줬다. 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 맞습니다. 근데 애한테 펀드를 사주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사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준 거는 야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20년 전에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 애가 보니까 10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게 큰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위즈덤 있죠. 현명함. 네네. 그게 한국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요. 네, 수수료 비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답변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어떤 솔직담백하게 해주셨네요.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 왜? 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은행 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렇죠. 또 펀드에 가입하는 목적을 생각하라. 네. 노후 준비 때문 아니냐. 그렇죠. 중간에 사고 팔지 마라. 네. 내가 그냥 그때까지 가지고 가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네. 팔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용으로 인해서 잦은 매매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익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뭐 보면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이 투자 대가들은 네. 마지막 그 포인트가 나오면 네.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네. 투자. 네. 장기 투자가 답인 거예요, 역시.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를 뭐든 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직업을 네. 잃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이런 사람들 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금융 지식을 넓혀가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역발상 그렇죠. 하나 부자 아빠님 같이 네네. 역발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항상 부자 아빠님은 해주셨고 애들한테 부자 아빠님 애들한테 돈 쓰지 말어 막 주식 당신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리고 돈을 갖고 있어도 애들한테 입도 뻥긋하지 말고 네. 돈 없어도 돈 없는 척 하지 말고 돈 있는 척 해라 그래야 대접받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기의 노후 자금을 네.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부자 아빠님. 그렇군요. 네. 뭐 이런 부분들 보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존니 대표가 또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네. 아이에게 물건 사주지 말고 펀드를 사줘라. 네. 그럼 나중에 네. 아이가 자라났을 때, 네. 자라고 나서 많이 컸을 때, 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네.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했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만들어내고 또 나 스스로도 네. 우리 아이와 함께 네. 이런 금융 지식을 깨우치게 된다면 네. 결국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죠. 대대손손.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하는 그런 그렇죠. 일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또 그 할아버지가 손녀딸한테 네. 펀드를 들었을 때 이게 10억이 됐다더라. 오, 뭐 10억.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손녀가 또 자기 손녀나 손자한테 난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안 해주겠냐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금융 교육이랄지 네. 또 이렇게 어떤 넉넉한 어떤 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대대손손 그냥 물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요즘엔 또 아이를 많이 낳는 풍토가 있다 보니까 또 1+1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까. 네. 내가 부자가 됐다라면 네. 우리 아이 2명에게 또 네. 그런 어떤 좋은 기운들을 펼쳐주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 다 부자 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을 네. 부모들이 네.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죠. 네.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교육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우리 아이들이요. 네네. 정말로 저는 우리 아들이 둘 있지만 네. 항상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 아이가 아니라.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려요. 아, 맞는 거. 예, 그리고 옆집애가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애는 맨날 말도 안 듣고 하는데 옆집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옆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게 쉬워져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니까. 걔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걔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항상 칭찬하고 네네. 너는 다른 데 탤런트가 있으니까. 근데 너는 그렇게 애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아이가 돈을 부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펀드를 사주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야, 책도 같이 읽어보고. 네네. 그래서 야, 이런 회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카카오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그래서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그런 뭐 화장품이다. 딸이 말고 네. 화장품이면 아모레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사는 어떤지. 그런 걸 알고 자란 애와 학원에서 그냥 국영수만 그냥 배운 애와 차이는 경쟁력에서 차이가 나죠. 근데 그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서 너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걔가 어떤 야망이 있지도 않고 목표가 그냥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 안 되면 좌절하게 되고 취직해봤자 별로 그쵸. 흥이 안 나고 왜냐면 돈이 나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거든. 그러니까 회사 가기도 재미없고 라이프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대학교에서 뭐 경제학이나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장난감 회사 또는 그렇죠. 카카오 회사 이런 그렇죠. 것도 직접. 야, 제가 네. 그저께 만났구나.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학부모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남편이 나한테 오더니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어렸을 네. 때부터 레고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레고 학국 지사장이었어요. 레고 입장에서 그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죠. 그죠? 서울대가 나와서 뽑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내가 뭘 원하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데 한국은 그게 다 무시되고 있어요.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 수능 교육에 맞춰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존니 대표님은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처럼 생각하라.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옆집 아이처럼 생각하면 옆집 아이는 무조건 잘 된대요. 네. 왜 엄친아나 뭐 그 옆집 네. 엄마, 옆집 그렇죠. 남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엄마 친구한테. 네, 그죠. 우리 엄마 친구. 네.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건가요? 기대심리. 기대 심리. 예, 기대 심리가 항상 문제인 거죠. 내 아이한테 갖는 그 기대 심리가 뭐 거의 그 광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네, 굉장히 네. 그 핫 이슈가 됐던 그 어. 엄마와 네, 그 네. 아이의 카톡 문자 내용을 하나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한번 상황극을 해볼까요? 상황극을? 예. 그러면 제가 착한 아이 역할 아니, 제가 착한 아이 역할하고요. 이제 네. 우리 성투사님이 엄마 역할을 하시는. 엄마입니까 또? 네, 못된 엄마. 예, 못된 엄마. 야! 이런 거? 네네. 네. 예, 일단 뭐 짧으니까 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한테 카톡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네. 네. 엄마 시험 점수 보내요. 국어는 100점이고요. 수학은 100점이고요. 역사는 97점. 과학은 98점. 영어는 100점이고요. 미술 100점. 그리고 기술과학 91점. 음악 90점. 근데 도덕하고 한문이 도덕은 88점. 한문 뭐라고? 89점이에요. 점수가 참 개판이잖아! 네, 죄송해요.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어려운 게 많았다고? 그럼 너가 노력을 안 한 거야! 노력 안 했으니까 어려운 게 많았지. 어휴, 내가 다 알아봤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안 가져봤어? 쉬는 시간 1분, 5분도 없이 그저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엄마를 생각했다면 절대 이렇게 안 됐어!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열심히 해줘야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말고 다음 시험에서는 4개니까 2배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무조건 맞는 거야. 알았지? 진짜 무섭다 이 아줌마. 네. 네. 참 뭐랄까 지금 이게 바로 네. 이제까지 존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나라 현재 한국 사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갖는 잘못된 네. 어떤 마인드라 그래야 될까요? 이 엄마 좀 만나보고 싶다. 예. 혼내주고 싶어요. 참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강분을 했었는데 아이가 눈물 흘렸겠다. 이게 이제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자신의 나중에 가장 좋은 노후 재테크 그러니까 지원을 맞아요. 네. 게 가장 속 팔고 밥 팔아서 네. 예,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옆집 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이제 네. 문제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온 손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처럼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도 잘 안 되긴 해요. 네. 이놈의 새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저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근데 점수가 예. 88점이 뭐니? 사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예를 들면 과학이나 수학 네. 같은 거는 100점 안 맞으세요. 네. 근데 도덕이 88점이라 도덕을 100점을 맞아야지. 도덕을 100점을 맞고. 엄마 편으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도덕을 100점을 맞고 나머지는 네. 100점 안 맞아도 돼. 그러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 그리고 윤리, 예,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거, 이런 거에 오히려 좋은 점수를 갖는 애들이 나중에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와, 이번에 8과목 중에서 네. 4개가 100점이었으니까. 네, 다음에는 8개. 8개 다 100점 맞자. 난 궁금해. 이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네. 올백이었을까? 저는 올백이었어요. 네. 수학 못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학만 빼고. 예, 그래서 네. 서울대 못 갔다고. 예.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제가 수학 때문에 장학금을 못하고 네. 우등생이 못 되고 뭐 그랬긴 했었는데 네. 수학은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수학 잘했어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로 뭐 있겠죠. 주식 잘한대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니 대표와의 어떤 인터뷰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금융 경제 사회가 되려고 하면 네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리스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네네네.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 네. 것이 맞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신나게 놀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기하고 맞아요.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날 수가 있고, 그 꿈이 결국은 나중에 창업의 목표로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성공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창의성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됐을 때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인 부자가 그렇죠.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어디 창고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그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그런 창고도 공짜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무조건 뭘 해도 임대료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진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린 아이가 이제 10살, 11살 뭐 아니면 뭐 15살쯤 된 아이가 창업 한번 해보겠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미친 거 아니냐? 공부나 해!
왜? 그런 얘기, 오히려 그래놓고 또 돈까지 달려봐요. 500만 원만 주세요, 작업하게. 어머, 걔 미쳤나봐. 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련될 수 있게끔 네. 많이 훈련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부모님도 생각을 좀 많이, 예. 좀 바꾸셔서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 공부 같이. 잘해서 좋은 대학만 들어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아이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이 가장 적다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역발상이죠. 예, 네. 그 항상 부자 아빠님도 맞아요. 열린강에서 강조하시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네. 새로운 방식의 어떤 법칙들을 생각해내셔야지 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남들과 있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를 다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집적인 이런 부분이 또 만들어질 때 또 하실 거죠? 네, 뭐 네. 오늘 재밌네요. 이렇게 네. 또 만담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특집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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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깔 것도 까고 네. 나 솔직히 네. 더 많이 까고 싶었는데 좀 참았어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깔만한 거 갖고 나가고 깔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집 방송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